한국 사회가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 법조계와 방송계 모두에서 활약해온 백성문 변호사가 오랜 투병 끝에 결국 자리를 비우게 된 것이다. 형의 자리가 비어있다. 는 동생의 한마디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그가 남긴 빈자리는 단순한 개인의 부재를 넘어 한 시대의 상징처럼 다가왔다. 백성문은 냉철한 법률가이자 따뜻한 소통가로 불리며 오랜 세월 동안 대중에게 신뢰받아왔다. 법조 현장에서 보여준 뛰어난 통찰력과 방송에서의 명쾌한 해석은 그를 국민 변호사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며 주변의 우려가 커졌고 결국 모든 일정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회 각계가 깊은 충격에 빠졌다. 백성문은 수년 전부터 건강 이상 신호를 보였다고 전해진다. 가까운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 그리고 잦은 통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업무를 이어가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특히 마지막까지 법률 상담과 사회적 이슈 분석 방송에 참여한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가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멘트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였다고 알려지며 이는 지금까지도 시청자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그의 주변 관계자들은 그는 늘 정의를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고 회상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병세 악화 소식에 법조계와 언론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그가 남긴 유산과 재산 규모가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백성문은 국내 유수의 부동산과 투자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추정 자산은 수백억 원에 달한다. 서울 중심가의 고급 빌라와 강남권 오피스 건물 일부 지분, 그리고 장기간 이어온 방송 출연료와 법률 자문 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그러나 그가 생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정의와 신뢰라는 가치였다. 그는 돈은 수단일 뿐 진실은 목표다. 라는 말을 자주 남기며 후배들에게 도덕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성문이 떠난 후 남겨진 가족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의 삶과 철학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아들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을 걱정했다. 고 말하며 눈물을 삼켰다. 그는 또한 아버지가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고 덧붙였다. 백성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알려진 법률 자문 프로젝트는 현재 동료 변호사들이 이어가고 있으며 그를 기리는 기부 재단 설립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수많은 네티즌과 시청자들이 SNS를 통해 애도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그의 열정이 그립다. 는 글들이 이어지며 그의 생애와 신념을 추모했다. 언론은 그를 법을 넘어 인간을 이해한 변호사, 정의의 상징이라 부르며 그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백성문 변호사가 남긴 정의와 진심의 메시지를 세상에 더 오래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의 삶을 기억하고 그가 남긴 가치를 함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는 또 한 번 깊은 슬픔에 잠겼다. 법조계와 방송계를 넘나들며 정의의 목소리로 불렸던 백성문 변호사가 끝내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공백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부재를 넘어선 상징이었다.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동료들과 가족,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수많은 시청자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침묵 속에 눈물을 삼키고 있다.
백성문 변호사는 JTBC를 비롯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이슈와 법적 논점을 명쾌하게 정리하며 합리적 해석과 신뢰받는 법조인으로 불렸다. 특히 뉴스파이터, 사건 반장 등 프로그램에서는 날카로운 분석과 따뜻한 인간미를 동시에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며 대중과 법의 거리를 좁힌 인물로 평가받았다. 동료 기자 양원보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그는 누구보다 정의롭고 누구보다 따뜻했으며 누구보다 진심이었다. 고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의 병세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악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주변인들은 그가 방송 도중에도 잦은 기침을 하거나 촬영 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상태를 숨겼다. 시청자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다. 방송 제작진은 그의 녹화 일정이 불가능해질 때까지도 그가 마지막까지 원고를 직접 수정하며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하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양원보 기자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내가 회복되면 다시 사건 반장으로 돌아가겠다. 다른 프로그램이 다 없어져도 나는 다시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며 흐느꼈다. 그 자리가 아직도 비어 있다. 그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를 향해 방송을 이어간다. 고 덧붙였다. 백성문 변호사의 가족은 세상 누구보다도 그를 사랑했고 지금 그 상실의 시간을 조용히 견디고 있다. 아들은 아버지를 강인하면서도 자상한 사람, 언제나 가족보다 세상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도 사람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병이 악화된 걸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다. 고 회상했다. 집 안에는 아직도 그가 사용하던 서재가 그대로 남아있다. 벽에는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사건 파일과 법률 서적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가족들은 그의 흔적 하나하나를 지우지 못하고 매일 그 방에 불을 켠다. 아내는 그 방에 불을 끄면 그가 정말 떠난 것 같아 도저히 그럴 수 없다. 고 말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인터뷰 영상과 음성을 반복해서 들으며 위로를 얻고 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 수많은 시청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정의와 진심의 상징이었다.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 그는 우리 사회의 양심이었다. 는 글들이 이어졌고 그의 이름은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의 유가족은 이러한 국민들의 따뜻한 위로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가 생전에 믿었던 정의와 선함의 가치를 함께 이어가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그가 남긴 재산과 사회적 발자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백성문은 평생을 성실히 일하며 쌓아온 수익과 부동산 자산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의 재산 대부분은 사회공헌과 장학사업에 쓰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생전에 지식인은 나눔으로 존재해야 한다. 고 말하며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동료 법조인은 그는 돈보다 신뢰를, 명예보다 정의를 중시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백성문의 삶은 단지 법정에서의 승리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진 여정이었다. 그는 늘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고 말하며 약자의 편에 섰다. 병세가 악화된 이후에도 그는 의료비 지원 자문과 사회봉사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며 끝까지 정의의 목소리를 냈다.
동료들은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의 빈자리는 이제 법조계와 방송계를 넘어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남았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진심과 신념은 여전히 살아 숨쉰다. 법률 프로그램의 한 제작진은 그의 의자에는 아무도 앉지 않는다. 그 자리는 백성문 변호사의 자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문 변호사의 마지막 소식이 전해지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방송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심리학자 이호선 교수는 그는 언제나 따뜻하고 유쾌했다.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고 회상하며 그 젊고 재능 넘치며 아름다웠던 삶이 떠올라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말처럼 백 변호사는 지식인으로서의 날카로움과 인간적인 부드러움을 함께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방송 현장에서도 늘 스태프 한 명 한 명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대본 리허설 도중에도 후배 출연자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그의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백성문 변호사의 부고가 믿기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언젠가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너무나 슬프다. 고 전했다. 이어 그는 후배를 아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누구보다 따뜻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진정한 지성인이었다. 그의 명복을 빈다. 고 덧붙였다. 정치인뿐 아니라 여러 언론인과 법조계 인사들 역시 그는 세상과 사람을 잇는 달이었다. 그가 남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다. 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가족에 따르면 백성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서 가족의 곁에서 평온히 눈을 감았다. 새벽 2시 8분 그의 마지막 숨결은 조용했지만 그 순간 병실을 가득 채운 가족의 눈물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부인은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끝내 말을 잇지 못했고 어린 아들은 아빠는 이제 아프지 않아요. 라는 말로 어머니를 위로했다고 전해졌다. 가족들은 그를 마지막으로 배웅하며 그가 세상에 남긴 모든 따뜻함이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백성문은 오직 노력과 열정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한 인물이었다.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그는 2007년 제329회 사법시험을 통과하며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2010년 형사 전문 로펌을 설립해 수많은 사건을 담당했고 철저한 원칙주의와 공정한 판단으로 변호사로서의 신뢰를 쌓았다. 그의 사무실에는 진실을 향한 변호라는 문구가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고 그는 늘 법은 권력이 아니라 양심의 문제다 라고 말했다. 백성문은 단지 법정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언론과 방송을 통해 법과 사회의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했다. MBN의 뉴스파이터, JTBC의 사건 반장, YTN, 연합뉴스TV 등 다수의 시사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며 복잡한 사회 현안을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진실을 이야기하면서도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온화함을 잃지 않았다. 시청자들은 그의 해설을 들으면 법이 두렵지 않다라고 평했고 제작진들은 그는 방송을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세상을 품은 사람이라고 기억했다. 그의 전문성과 진정성은 곧 대중의 신뢰로 이어졌다. 방송 출연료와 자문료를 합쳐 연간 수입이 수억 원대에 달했지만 그는 자신의 부를 사회와 나누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청소년 인권단체에 꾸준히 기부하며 법조인이란 타인을 위한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후원은 30여 건 이상으로 알려졌고 이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알려졌다.
그의 부인 김선영 아나운서 YTN은 그는 늘 세상에 빚을 졌다고 생각했다 라며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떠난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그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에 마련되어 있으며 수많은 동료 변호사와 방송 관계자 그리고 시청자들이 조문을 이어가고 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그가 남긴 사진과 함께 항상 웃던 당신을 기억합니다 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장례위원회는 그의 마지막 길이 고요하지만 따뜻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발인은 11월 2일 오전 9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장지는 용인추모공원이다. 조문객 중 한 기자는 그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목소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따뜻함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동료 변호사들은 백성문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 설립을 준비 중이며 이는 법조계의 젊은 인재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백성문 변호사의 삶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울림은 길고 깊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금도 그의 이름은 정의와 양심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그가 항상 강조했던 말처럼 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다. 라는 신념은 백성문 변호사의 부고가 전해진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그를 추모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물론 언론계,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의 이름을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언급하며 정의의 목소리를 잃었다고 표현했다. 그는 단순히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니라 대중에게 법과 정의의 의미를 이해시키며 사회적 양심을 일깨운 인물이었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동으로 법의 윤리와 인간의 존엄이라는 주제로 백성문 추모 세미나를 준비 중이다. 그의 평생 신념이었던 법은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철학을 기리기 위해서다. 주최 측은 그의 사고방식과 정의감은 후배 변호사들에게 하나의 교과서가 될 것이라며 그가 남긴 발자취를 학문적으로 기록해 후세에 전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그와 함께 활동했던 법조인, 언론인, 그리고 심리학자 이호선 교수가 참석해 생전의 인간적인 면모와 철학을 공유할 예정이다. 방송계에서도 그를 기억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편성됐다. JTBC는 그가 출연했던 사건 반장의 추모 특집을 제작해 방송할 계획이며 MBN 또한 뉴스파이터에서 백성문의 주요 발언과 명장면을 모아 방영할 예정이다. 방송 제작진은 그는 단순한 게스트가 아닌 진심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 해설자였다. 고 평가하며 그의 따뜻한 어조와 깊이 있는 시선은 방송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유작으로 남은 마지막 칼럼 법은 인간을 닮아야 한다는 최근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법은 차갑게 정의를 말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사람은 따뜻해야 한다고 적었다. 해당 칼럼은 그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글로 현재 수많은 독자들이 온라인에서 공유하고 있다. 한 독자는 그는 법조계의 양심이었고 우리가 잊고 있던 인간미를 되찾게 해줬다고 댓글을 남겼다. 한편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한 지인들에 따르면 백성문은 병상에서도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정의가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을 위로했다고 한다. 그의 이런 태도는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을 먼저 생각했던 성품을 잘 보여준다. 동료 변호사 한 명은 그는 마지막까지도 세상 걱정을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아픔보다 사회의 아픔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다. 고 전했다. 그의 아내 김선영 아나운서는 현재 조용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YTN 관계자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이 남긴 말과 글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다. 그의 메시지를 세상에 다시 전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결혼 이후 방송과 법조라는 다른 길을 걸었지만
서로의 일을 존중하며 깊은 신뢰를 유지해 왔다. 한 동료는 두 사람은 늘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남편의 부재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지만 그녀는 강하게 버티고 있다. 고 전했다. 조문객들은 모두 한결같이 그를 품격 있는 사람으로 기억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에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병세가 악화된 후에도 그는 병원 침대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후배에게 메모를 남겼다고 한다. 메모의 마지막 문장은 끝까지 진실을 찾아라 였다. 이 짧은 문장이야말로 백성문 변호사가 평생 걸어온 길을 상징하는 한마디로 남았다. 현재 그의 이름을 딴 백성문 기념 장학재단이 설립 단계에 들어섰다. 가족과 동료들이 뜻을 모아 진행 중인 이 재단은 형편이 어려운 법학도와 사회 정의를 연구하는 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학금 첫 수혜자는 2026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며 재단의 모토는 진실과 따뜻함의 공존이다. 후배 법조인들은 그의 이름이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닌 살아있는 가치로 이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생전 마지막까지 사회와 시대를 향한 목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2024년 7월 18일 그는 서울시 법률고문으로 공식 임명되며 공공 영역에서 다시 한번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 임명은 단순한 자문직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가 가진 정의감과 사회적 통찰력은 행정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서울시 관계자는 백 변호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고 전하며 그의 조언은 언제나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했다. 고 말했다. 그는 평소 각종 종합편성 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수 성향의 토론 패널 혹은 법률 자문으로 활약했다. 오후 방송 시간대마다 여러 채널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했고 하루에 2개의 방송에 연이어 출연하는 경우도 잦았다. 시사 프로그램 뉴스파이터의 김명준 앵커는 매회 방송마다 우리의 법률 전문가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라며 힘찬 목소리로 그를 소개하곤 했다. 시청자들은 그의 분석력과 카리스마 있는 말투에 익숙했다. 그가 말을 시작하면 방송국 스튜디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의 직설적인 논리 전개는 언제나 여론의 중심을 흔들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튜브 정치 토크 프로그램 폴리틱스 워치톡에 고정 출연하며 정치적 이슈를 국민 눈높이에서 풀어냈다. 공동 진행자로는 국민의힘 윤희석 전 수석 대변인과 김윤형 전 대변인이 함께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됐고 세 사람은 때로는 치열하게 맞서고 때로는 웃으며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복잡한 정치 현안을 명쾌하게 정리하며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위한 기술이라는 소신을 자주 밝혔다. 그러나 2024년 여름 그는 건강 이상으로 방송에서 일시적으로 하차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누적으로 알려졌지만 곧 얼굴 부위의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검사 끝에 두경부암 진단을 받았다. 병명은 악성 부비동암, 즉 코와 안면 부근의 암이었다. 의료진은 빠른 수술을 권유했고 그는 즉시 방송을 모두 중단했다. 수술 후에는 얼굴 일부에 부종이 남았고 그는 재활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했다. 그럼에도 그는 SNS를 통해 곧 돌아가겠다. 정의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는다. 는 글을 남겼다. 이 글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격려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재활 중이던 그는 투병 과정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유튜브 폴리틱스 앤 뉴스 계정을 통해 직접 자신의 상태를 알렸다. 현재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은 여전히 나의 삶의 중심에 있다.
라는 그의 글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치료 중에도 후배 변호사들의 상담 요청에 응했고 사건 기록을 이메일로 검토하며 자문을 이어갔다. 한 후배는 그는 병상에서도 우리를 걱정했다. 고 눈시울을 붉혔다. 2025년 2월 백 변호사는 암이 재발해 다시 대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소식은 방송가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동료 진행자 윤희석과 김윤형은 이후 프로그램에서 함께 방송을 진행하며 그의 빈자리를 대신했다. 방송 말미에는 항상 백성문 변호사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라는 멘트가 울려 퍼졌다. 그는 생전에도 공익적 사안에 강한 관심을 가졌다. 2022년 11월에는 야구선수 안우진 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증언을 대변하며 학교 폭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그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법적으로 구분하기 전에 사회가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그 말에 화제가 됐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 그가 안우진의 변호인이라고 보도했으나 그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나는 법적 정의를 말했을 뿐 특정인의 편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스포츠조선 박재호 기자와의 협업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이를 계기로 언론의 책임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그의 이런 직업윤리와 성실함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깊은 존경을 받았다. 그는 방송인이기 이전의 법조인이었고 법조인이기 이전의 인간이었다. 고 한방송 PD는 전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미완성 원고가 놓여 있었는데 그 마지막 문장은 법의 본질은 사람이다로 끝난다고 한다. 그의 투병 이후에도 주변 사람들은 그가 남긴 정신을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청은 백 변호사가 남긴 공공정책 자문 노트를 정리해 시민법률 자문집으로 출판할 계획이며 JTBC는 그의 방송 하이라이트와 메시지를 담은 특별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다. 그는 비록 세상과 이별했지만 그가 남긴 정의의 울림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백성문 변호사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법과 사회 그리고 사람을 믿었다. 백성문 변호사의 생애는 단순한 법조인의 길이 아니라 정의의 언어를 실천한 여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명성을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서울시 법률고문으로 일하며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정책적 투명성 강화에 앞장섰고 복잡한 법적 분쟁 속에서도 약자의 입장을 지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그는 늘 현장에 있었다. 사무실이 아닌 거리와 사람들 속에서 법을 이야기했다. 고 회상했다. 그는 법을 인간적인 언어로 번역한 사람, 즉 법의 통역자로 불렸다. 그의 열정은 방송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YTN과 연합뉴스TV, MBN 등 다양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그는 시사 이슈의 흐름을 예리하게 분석했다. 시청자들은 그의 해설을 통해 법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는 법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살아있어야 한다. 는 철학을 늘 강조했다. 뉴스파이터의 김명준 앵커는 백성문 변호사는 논리적인 동시에 따뜻했다. 차가운 법의 언어를 사람의 언어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해설자였다. 고 전했다. 2009년 이후 그는 유튜브 플랫폼에서도 영향력을 확장했다. 폴리틱스 워치톡에서 그는 정치와 사회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냈다. 프로그램의 구독자는 빠르게 증가했고 그의 발언은 매번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만큼 화제가 되었다. 시청자들은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진실이 들리게 만드는 사람이라며 신뢰를 보냈다. 특히 그는 토론 중에도 상대방을 존중하며 반박할 줄 아는 품격 있는 태도를 보여
시청자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의 삶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투병 중에도 멈추지 않은 열정이었다. 그는 24년 여름 얼굴의 통증과 부종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검사 끝에 악성 부비동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 후에도 그는 SNS를 통해 고통스럽지만 나는 여전히 백성문이다. 정의의 목소리를 잃지 않겠다. 고 적었다. 이 짧은 글은 단 하루 만에 50만 명 이상이 읽으며 큰 울림을 주었다. 의료진조차 그의 정신력에 놀라워했다. 주치의는 그는 통증을 참고 회의 자료를 검토했고 항암 치료 중에도 이메일로 법률 의견서를 수정했다. 고 밝혔다. 그의 투병 사실이 알려지자 각계각층에서 격려 메시지가 쏟아졌다. 서울시청, 대한변협, 여러 방송사에서는 그를 위해 희망 릴레이 메시지를 제작했다. 동료 변호사와 기자들은 영상 편지를 통해 당신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당신의 웃음은 여전히 뉴스 속에 살아있다. 라는 문장을 전했다. 그는 병상에서 그 영상을 보고 이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고 짧게 답했다고 한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시대의 양심이자 정의의 상징이었던 백성문 변호사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떠올렸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방송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의 뉴스 속에서 언제나 진실과 인간의 존엄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며 세상에 올바름을 남긴 그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말과 행동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의 정의로운 목소리, 따뜻한 미소, 그리고 사람을 향한 믿음은 앞으로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계속 울릴 것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없는 헌신과 용기의 기록이었습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정신, 세상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였던 따뜻한 마음, 그리고 후배들에게 남긴 끝까지 진실을 찾아라는 그 한마디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울림이 됩니다. 그가 세상에 남긴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닌 인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그의 여정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청,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정의의 불빛을 지켜나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그의 정신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잊혀져가는 따뜻한 가치들을 다시 세상에 불러오는 첫 걸음입니다. 백성문 변호사가 그토록 믿었던 말처럼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는 진실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앞으로도 정의와 인간의 그리고 희망을 전하는 우리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이 그를 기억하고 그가 사랑했던 세상을 지켜가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